예, 대수 개념 강의 11강 삼각비 공식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 그러니까 6단원이 되겠죠. 뭐 물론 이제 앞에서 삼각 함수를 했습니다. 삼각비도 했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원래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거다. 뭐 이제 근데 그게 그렇게 확장이 된다. 함수가 나온다. 막 이런 걸 갖다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어 여기에 삼각비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뭐 변을 주고 뭐 각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거꾸로 묻는, 그러니까 삼각 방정식의 풀이를 갖다가 좀 또 사용을 하셔야 되긴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했던 스킬들을 하셔야 되긴 되지만은 그런 뭐 삼각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다시 이제 삼각형으로 돌아가서 사인이라든가 코사인이라든가 이렇게 관련된 좀 여러 가지 공식들을 갖다가 좀 배우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앞 문제하고는 다르게 그래프가 아닌 도형에 관련된 또 삼각비 주제가 되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 공식만 설명을 갖다가 드린다면은 뭐 유도 과정이든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린다 손 치더라도 3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진심으로. 근데 조금 길어지는 이유는 다들 뭐 중학교 때 열심히 하셨겠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계속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갖다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덜 하셨을까봐 나처럼. 예, 그래서 그거 정리, 고등학교 때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을 갖다가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갖다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넓이 공식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넓이 공식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식이 있어요. 삼각형 넓이 공식이 있고요. 형 넓이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 공식이 있어요. 예, 넓이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뭐 유도 과정은 나중에 심심하면 해보세요. 예, 해보시는데 예, 사각형 넓이 공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있어요. 있는데 아예 써놓고 봅시다. 자, 일단 이제부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사각형은 이런 거 없습니다. 사각형은 없는데 제가 삼각비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삼각형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삼각형이든 꼭지점을 보통 삼각형 ABC 대문자, 보통이 아니라 이거는 뭐 ABC XYZ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 대신 꼭지점은 대문자, 마주보는 변은 소문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모든 공식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갖다가 이제 본인 의지대로 꺾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삼각형 넓이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삼각형을 보시고. 즉, 이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A를 갖다가 밑변으로 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가 뭐가 되겠죠? H가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어느 파트예요? 삼각비의 활용 파트입니다. 되셨나요? 즉, 여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사인 B를 갖다가 제가 찾아낸다라면은 왜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으니까 C분의 H가 되게 될 거 아닙니까? 즉 H라고 하는 놈은 C 곱하기 사인 B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 S는 2분의 1 AB 사인 C로 구할 수도 있고요. 2분의 1 AC 사인 B로도 구할 수 있고요. 2분의 1 BC 사인 A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삼각형 넓이 공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요. 봐봐요. 예를 들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45도였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함부로 막 의외로 삼각형 변 잡는 거 힘들어요. 이었다 이게 되는지 아예 되지 안 되지 이건 몰라요.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지금 이 공식을 갖다가 쓰려고 하니까 잠깐만 여기를 갖다가 A, B, C로 두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는 A고 얘는 C고 그 얘는 B로 두네. 그래서 잠깐만 사인 B 쓰는 거니까 2분의 1 AC 사인 B.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45도로 구하면 언제 이렇게 푸냐고요. 되셨나요? 이 공식들을 갖다가 빨리 한번 다 봐보세요. 이 공식이 이 세 공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삼각형 여기에서는 A, B 만약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붙는 거 지금 형태는 다 기억하셨잖아요. 그죠? A, B 끼인각이네. B, C 끼인각이네. A, C 끼인각이네. 되셨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이웃변 끼인각이라고 외우시면은 조금 더 좋아요. 이거 의외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되셨나요? 예, 뒤에서도 쓰일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 요령까지 이렇게 알려드린다. 자, 삼각형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쌤, 이거 지금 예각삼각형이라서 가능한 거 둔각삼각형이어도 동일해요. 예,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은요,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고, 됐겠지 뭐. 예,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고, 여기 한 변, 평행사변형이니까 이제 사각형이니까 A, B, C, D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변, 여기를 갖다가 A라고 하더라도 뭐 대변은 얘도 대변될 수 있고 얘도 대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평행 사각형부터는 그런 룰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를 AB라고 하고 얘는 아무 의미 없고요. 여기를 끼인각이라고 했을 때 얘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AB 사인 세타가 되게 돼요. 일단은 여기에서 하나만요. 요 공식부터 짚고 넘어가자고요. AB 사인 세타다. 쌤, 항상 그러면 세타는 예각을 갖다가 잡아야 되나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AB. 왜냐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이웃변. AB는 여기도 이웃변이 되게 될 거잖아. 그러면 여기 각은 파이 빼기 세타예요. 어느 각을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즉, 이 각을 보고 AB 사인 세타로 하셔도 되고요. 요 각을 보시고 AB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전 단원에서 배웠잖아요. 각변화.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는 뭐였던 거니까? 사인 세타였던 거니까. 둘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은 될 수 있으면 외우지 마세요. 왜? 지금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온 공식인데? 좀 전에 삼각형은 넓이 설명이라도 해주는 척이라도 하더니만은 얘는 넓이 설명도 없이 갑자기 공식 왜 갑자기 공식 나올 수밖에 없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 2배 한 거예요. 즉 2분의 1 AB 끼인각 했는 거에 2배예요. 이걸 이렇게 보겠다면 2분의 1 AB 끼인각의 2배예요. 그냥.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사각형 넓이 S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는 이런 평행사변형 특별한 사각형이 아니라 그래서 넓이 공식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무 사각형. 뭐 이런 사다리꼴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이런 사각형이 있어. 물론 사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내변 길이 알고요. 만약에 또 이 공식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XYZW라고 하자. W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가 끼인각 알고 여기가 특수각이야. 알파 알고 특수각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야. 알고 특수각이야. 그럼 당연히 이 사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으로 나눠서 구하면 되겠죠. 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공식의 상황은. 예. 이렇게 사다리꼴이 있고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대각선 길이가 하나는 x고 하나는 y야. 그리고 대각선 사이에 끼인 각을 알고 있어요. 이것도 여전합니다. 쌤, 꼭 얘각 아니요. 둔각으로 잡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사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x, y, 사인, 세타가 되게 됩니다. 되셨어요? 예, 그러면 왜 여기 각을 갖다가 잡으셔도 파이 빼기 세타였던 거니까 2분의 1 x, y,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여전히 각변환에 의해서 사인 세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되셨나요?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떻게 나오는데 라고 할 것 같으면 심심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갖다가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갖다가 B라고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갖다가 D라고 해보세요. 즉 사각형의 넓이를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보는 거예요. 즉 2분의 1 AC 끼인각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였던 거지만 사인 세타와 같죠. 더하기 2분의 1 뭐 CB, BC 사인 세타 2분의 1 뭐야 BD 에이 진짜 왜 다 해주고 있지? 2분의 1 AD 사인 세타 요렇게 해두시고 2분의 1 사인 세타 묶어내 주시고요. AC 더하기 BC 더하기 BD 더하기 AD를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뭐였던 거니까 X고 C 더하기 D는 뭐였던 거니까 Y고 요렇게 나오는 게 교과 과정에서의 넓이 공식입니다. 일단 자 여기에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 공식 잊으세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잊으시라고 평행사 변형은 항상 삼각형 넓이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되셨어요. 왜냐면은 이 공식들이 보니까 잠깐만 2분의 1 이웃변 끼인각 삼각형 넓이 이렇고요. 사각형도 대각선이 주어졌으면은 2분의 1 이웃변은 아니지만은 x, y 끼인각 형태가 같아. 2분의 1까지 붙었는 게 다 똑같아. 얘는 끼인각이긴 한데 2분의 1이 안 붙었어. 즉 2분의 1, 1, 2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공식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평행사 변형 공식은 물론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다 코끼리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이미 한번 소개를 했으니까 잊어라. 이것도 말은 안 되긴 하지만은 예 그냥 일단은 공식을 외우는 머리 용량 저는 부족해가지고 예, 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항상 되셨나요? 이렇게 지금은 제가 또 수학만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또 과학 외워야 될 게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이 교과서 그러니까 정규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사고 제가 알기로는 신사고 수학 교과서에서는 삼각형 넓이 공식 정규 교과 과정에는 없어요. 정규 아니에요. 아니어서 저도 아예 안 가르치고 싶은데 얘를 갖다가 그 신사고에서 나오는 교과서에서는 소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즉 내신 대비용으로 만약에 본인 학교 교과서가 신사고를 갖다가 쓴다라면은 이것도 좀 공식을 왜 어차피 배웠으니까 내는 거는 합법이란 말이지. 그리고 공식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좀 알아두면은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즉 삼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인데 헤론의 공식, 수학자 헤론이라고 있어요.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주고 난 다음에 적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떨 때 쓰면 되고 어떨 때 쓰면 안 되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즉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 ABC에서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삼각형 세 변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ABC가 있으면은 각도 알아야 되며 그 각은 꼭 특수각이어야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뭐 만약에 이런 삼각형이 있었다라고 치자. 여기가 뭐 75도, 여기가 65도, 그러면 몇 도예요? 140도잖아. 그러면 여기가 40도. 이런 사각형이 있어. 내가 이런 삼각형 세 변 길이 다 알아봐야 삼각형 넓이 못 구합니다. 왜? 사인 40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인 75도는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못해. 사인 65도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이라고 하는 건 미적분에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못 써먹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삼각형 넓이를 갖다가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닌데
헤론의 공식 같은 경우는 삼각형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돼요. 즉 얘는 이 각이나 거기에 대한 사인 값을 갖다가 전혀 몰라도 됩니다. 헤론의 공식으로 삼각형 넓이 S는 루트에 갑자기 여기에서 조금 헷갈립니다. S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라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갑자기 넓이 S인데 이거는 대문자고요. 얘는 소문자예요. 되셨어요? 되셨어요. 좀 그만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S가 어디서 나왔는데, 예, 그래서 공식이 끝이 아닙니다. 단, S는, 요 S라고 하는 거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세 변을 합한 거에 나누기 2한 값이다. 요렇게 공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 이거 졸라 좋은 공식이 아니에요. 꼭 알아두세요. 즉, 세 변의 길이를 알면은 얘는 공식을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뭔 소리냐면은 이런 삼각형을 갖다가 한번 가볼게요. 이 삼각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삼각형인데 길이가 1이고 2고 루트 3이래. 그죠? 그럼 잠깐만. 제곱 했는 게 이거 제곱이랑 같다. 얘 직각삼각 당연히 60도짜리 삼각형이고 얘 넓이 구하면은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했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됩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세 변 길이 다 아니까 내가 헤론의 공식을 갖다가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스몰 s부터 뽑아야 돼요. 즉 스몰 s는 2분의 3 더하기 루트 3이에요. 그래서 넓이 s는 루트에 2분의 3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빼기 1 했는 거. s 빼기 1. s 빼기 2도 해줘야 되죠.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S 빼기 루트 3도 해줘야 되죠. 즉 2분의 3 빼기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돼. 물론 여기에서 이 유리화가 진행이 되면서 얘 같은 경우는 무리수가 사라지긴 사라져요.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이거는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호 안에 근호가 생겨버리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중 근호가 생기게 돼요. 이중 근호 푸는 법 여러분들은 안 배웠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없어요. 저희 때는 있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세 변의, 근데 얘는 여기에서는 쓰면은 만약에 3대 4대 5, 물론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에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시길 바라지만은, 이거였다라면은 세 변 길이의 합은 얼마죠? 10이잖아요. 즉 S는 6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넓이 S라고 하는 거는 S는 루트의 S 12죠. 12. 그 다음에 12 빼기 5, 7, 12 빼기 3, 9, 그 다음에 12 빼기 4, 8. 요렇게, 맞나? 잠깐만, 12. 미친놈이네. 다 더하면 10이잖아. 그 2분의 했으니까 6이어야 하는 거잖아. 6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얼마다? 6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헤론의 공식은 되게 좋기는 좋고, 근데 이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렇게 물론 안 되니까. 근데 삼각형 의외로 세 변 잡는 거 있잖아요. 안 쉬워요. 예, 그냥 이렇게 잡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4라고 잡으면 3이라고 잡으면 조지는 거고,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4라고 잡아도 조지는 거고, 이제 그래서 삼각형 이거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삼각형이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아무튼 되셨나요? 그래서 이 헤론의 공식은 세 변의 길이를 알면은 좋기는 좋은데 엔리스트예요. 엔리스트. 최소한 세 변 길이가 다 유리수일 때만 사용하세요. 세 변 중에 하나라도 무리수가 섞여 있잖아요. 사용하시면 오히려 망합니다. 이중근호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그 답이 정답지에 없어. 왜? 정답지는 이중근호를 안 쓰니까.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 공식에 대해서 근데 알아두시면은 삼각형 넓이 관련 문제 한 100문제 풀다 보면 한두 문제 아싸 개꿀 할 수도 있는, 예, 그냥 그런 공식입니다.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어요. 자, 이제는 요 밑에 있을걸. 그렇지. 두 번째 주제 3개밖에 없어요. 사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즉 사인 법칙.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 사인 로우예요. 사인 로우. 사인 법칙인데 이게 이제 표준어로 쓰면은 사인인가 봐요. 왜 저희 한동안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짜장면에 원래 그거는 자장면이 맞다면서요. 뭐 그래서 막 그게 방송에서 짜장면이라고 쓰면 되니 안 되니. 근데 짜장면을 자장면이라고 하고 맛이 나나 안 나지. 그리고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써오면은 이제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실제로 짜장면, 자장면 이제 둘 다 맞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 무슨 법이나 뭐 이런 것도 융통성에 맞아야지. 모든 사람이 90%, 95%의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이때까지 써왔고 뭐 다 했는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아니야 자장면이 원래 맞는 말이야. 왜 그래? 아무튼 얘도요. 그 원래 4인 인데 그냥 저는 맛이 안 나서 사인 법칙이라고 적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실제 사인 로우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삼각형 ABC가 있으면은 삼각형이 있으면은 항상 세 꼭지점을 지나는 유일한 단 하나의 원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각형 세 변에 접하는 유일한 단 한 원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사각형은 안 그래요. 말 그대로 사각형 이것도 사각형이잖아. 되셨어요? 사각형의 네 꼭지점을 지나는 원 존재할 수 있다? 아니요 없어요. 사각형은 그래서 외접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갖다가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원이라고 해서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얘를 갖다가 외접원이라고 하고요. 요 안에 있는 원을 갖다가 내접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radius 예 앞글자를 따서 r을 갖다가 쓰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내접원 외접원도 다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 중학교 때 안 했는데 그걸 안 했는 거 내가 지금 살려드리려고 하잖아. 되셨어요? 예, 그랬을 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이 삼각형과 내접원 외접원 얘기할 때요. 큰 원이잖아요.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large r이라고 보통 두게 되고요. 내접원은 small r이라고 이렇게 두게 됩니다. 되셨어요? 삼각형이 있으면 항상 외접원은 항상 존재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large r이라고 할 때 이제 삼각형 사인 법칙이 얘기하는 거는 사인 A 삼각형에서요 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라고 하는 게 사인 법칙이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에서 정리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라서 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외접원이지만은 우리는 원 안의 삼각형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정도 명칭은 이제부터 뭐 수업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이제 원이 있으면은 물론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중심에서 원 위에 전까지의 요 직선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반지름 R이라고 합니다. 그죠? 너 등신인 줄 알아? 그건 아니고. 근데 이 중심을 지나지 않는 뭐 물론 중심을 지나는 것도 상관은 없고요. 요런 이 어떤 두 점을 갖다가 이은 선을 갖다가 우리는 현이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이 원의 한 현에서 한쪽 방향 이거 중학교 때 거예요. 이제부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즉 원에서 한 현에서 한쪽으로 내린 이 각을 갖다가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해요. 자, 한 현에서 왜 현을 갖다가 기준으로 이쪽으로 내가 한 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각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반대쪽으로 찾아서 각을 만들 수도 있어요. 되셨어요? 근데 현에서 한쪽으로 내린 이 원주각들은 다 동일합니다. 들은 기억나는 것 같죠? 이제부터 이거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중학교 때 거 중에서 이거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 동일합니다. 플러스로
반대로 내렸잖아요. 그럼 뭐 지네들끼리는 또 다 똑같겠지. 한쪽으로 내린 이 각들은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여기를 갖다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항상 얼마여야 한다? 180도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부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신에서는 그닥 안 나올 수 있어요. 수능에서는 많이 나와요. 되셨어요? 왜까지는 우리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면은 너무 시간 없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인 법칙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차피 이 사인 법칙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걸 갖다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 중심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 B, C.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는 C였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삼각형이랑 왜 접은이 아니라 원이 있고 현이 있으면 원조각이 같아야 된다. 이건 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하나만요. 중학교 때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원이 있으면은 현들 중에서도 특별한 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지름. 지름 또한 현입니다. 되셨어요? 지름에서 내리는 이 원조각들은요, 무조건 직각이어야 합니다. 다 똑같기도 하지만은 항상 직각. 들은 것 같죠?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풀고 싶은 거는 이 관계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지. 되셨나요? 즉, 이 관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나는 일단 이거 4개가 다 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은지를 갖다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같은지를 갖다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같은지를 갖다가 찾아보면은 얘네 셋도 다 같다라는 걸 갖다가 찾아낼 수 있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일단 몰라. 이게 잠깐만. 요게 맞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자고. 얘랑 얘가 맞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자고요. 즉 내가 이거 두 개가 sin A분의 A가 2R이었다라면은 sin A는 2R분의 A라는 이런 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맞다라면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찾아낸다라면은 sin A로 나눠주고 2R 곱해주고 해서 이 관계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거예요. 즉 이 현, A라는 현을 갖다가 기준으로요. 지금 이쪽으로 원조각 내렸잖아요. 요 꼭지각, A에 해당하는 요 꼭지각이랑 내가 이쪽으로 내린 이 각들도 다 뭐가 되게 될 거다? 세타가 되게 될 거잖아요. 요것도 세타. 왜? 원조각은 다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써먹을 게 아니죠. 여기에서 쭉 내렸을 때 하필이면은 그 원조각 중에 이 중심을 지나는 요 원조각을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세타가 되게 될 겁니다. 요 점은 뭔지 몰라. A 다시라고 잡자. 즉 sin A라고 하는 거는 sin A 다시와 값이 같을 거예요. 왜? 얘는 각 얘기하는 거니까. 각만 같으면 같은 거니까. 근데 얘는 뭐가 되게 된다? 직각삼각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했으니까 라지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다? 2R이 되겠죠. 즉 sin A라고 하는 거는 sin A 다시와도 같은데 sin A 다시는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2R분의 A였던 거네. 즉 중간과정 건너뛰고 같은 거네. 우리는 요걸 찾아냈고 요걸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점 B도 옮겨가가지고 AC를 갖다가 즉 스몰 b를 갖다가 현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B를 옮겨가면서 요렇게 오도록 B-를 만들어 주시면은 sin B는 2R분의 B다라는 관계를 갖다가 찾아내실 수 있을 거고요. sin C는 얼마? 2R분의 C다라는 이런 관계를 찾아낼 수 있어서 나오는 게 사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리 두 가지 좀 들어가겠습니다. 삼각형은 수능에서 나올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꼭 알아두세요. 삼각형 플러스 삼각형이라는 문제에서 삼각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외접원에 외자만 들리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사인 법칙이랑 플러스 중학교 때 배웠던 원조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각형이 있으면은 네저번이 있을 거 아니야. 저는 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요. 되셨어요. 물론 저기는 접했다. 되셨어요. 그러면 삼각형과 문제에서 삼각형이랑 네저번에 네자만 나오면 뭐 써야 되는 건데 넓이밖에 없어요. 요거 정리해드리고 가는 거예요. 즉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네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접하잖아요. 이 변과 이 원이 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접선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 반지름과 얘는 어떻다? 항상 수직인 거예요. 그죠? 아, 여기도 좀 떨어져 있었구나. 뭐 상관없잖아. 붙었다고 믿자고요. 다 R이잖아요. 그죠? 예, 그거예요. 즉,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제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요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요 삼각형의 넓이인 걸 갖다가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삼각형의 넓이 S 2분의 1 B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C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A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해서 다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라 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과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요.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 AB sin C를 갖다가 쓰셔서 스몰 r을 구할 수도 있고요. 2분의 1 BC sin A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2분의 1 AC sin B를 이용해서도 스몰 r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삼각형이랑 원 나오잖아요. 무조건 사인 법칙. 그러니까 삼각형이랑 외접은 나오잖아요. 무조건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플러스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 그러면서도 특별하게 지름에서 내리면 항상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삼각형이랑 네접은 얘기 나오잖아요. 무조건 얘는 넓이밖에 없어요.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이거는 원래는 저는 옛날에는 안 시켰어요. 안 시켰는데 그냥 요즘은 그냥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범위가 줄어들었다니까요.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식을 갖다가 저처럼 항상 찾아내는 게 아니라 찾아내다 몸에서 이제 토가 쏠리니까 익히는 게 아니라 공식을 넘어서서를 좀 익히셔야 돼요. 예, 근데 사인 법칙에서 나오는 응용인데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얼마다? 2R이었던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사인 A는 2R분의 A일 겁니다. 사인 B는 2R분의 B일 거예요. 사인 C는 2R분의 C였던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세 각 A, B, C가 있고요. 세 변 A, B, C가 있으면 얘네들은 B, 즉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와 같다. 사인 값의 B는 변의 B와 같다. 맞은변. 를 갖다가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걸 갖다가 착각하지 마세요. 사인 값의 B는 변의 B예요. 각의 B는 저는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각의 B는 변의 B다. 안 돼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30도야. 미친놈이네. 60도야. 30도야. 90도야.
가계 B는 1대 2대 3이에요. 그렇다고 얘를 갖다가 1대 2대 3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계 B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사인의 B가 변의 B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물론 얘는 이거 고쳐주시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왜 사인 공식 안 어렵잖아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이다. 안 어렵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추가로 사인값 B는 변의 B와 같다. 요걸 갖다가 조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마지막 주제예요. 그럼 사인이 있으면은 코사인도 뭔가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코사인 끝나면 탄젠트 없어요. 없다니까. 탄젠트 진짜 재미없는 애예요. 되셨어요? 코사인 법칙을 갖다가 설명드리도록. 예, 잠깐 딴거 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하고 멈춰봐야 이게 티가 안 나더라고. 멈추는 게. 그래서 싹 이렇게 화면 전환하면서 이렇게 좀 딱 멈췄는데 너무 급하게 멈춰가지고 말이 중간에 끊겼을 거예요. 예, 코사인 법칙을 갖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이제 책에서 한번 예전에 애가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코사인, 물론 책임에는 이렇게 하겠죠. 코사인 제2 법칙. 쌤, 이거는 뭐예요?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2가 영어 제2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래서 여기 앞에 해놓지 코사인 세컨 로우예요. 그래서 제2 법칙이에요. 예, 그러면 제1 법칙도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라떼는 이거 해가지고 별론데 코사인 제1 법칙도 소개는 해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쓰이는 데가 없어서 그냥 사장된 거예요. 예, 그래서 코사인 제2 법칙은 일단은 제1 법칙부터 먼저 설명 한번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응? 이 곡선이죠? 이제 그렇지. 야, 저런 엔간하면 좀 직선으로 해줘라.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은요. 자, 여기로 요렇게 내가 수선을 내려주시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코사인 B는 C분의 X가 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여기를 Y라고 합시다. 예, 코사인 C는 B분의 Y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X는 C 코사인 B, Y는 B 코사인 C다. 이 관계에서 우리는 삼각형 여기 뭐 주어졌을 때 A라고 하는 거는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와 같다. 라고 하는 게 코사인 제1 법칙이에요. 안 써요. 때려쳐. 하지마. 근데 방금 삼각형은 써먹었는데. 되셨어요? 근데 코사인 제2 법칙은요. 이거는 그냥 삼각형 ABC예요. 외접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 삼각형이든 무슨 상관이 둔각이든 예각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외접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독자적이에요. 되셨어요? 얘는 이걸로 한번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ABC 좀 전에 그게 필요했던 거 맞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A라고 하고요. 여기를 갖다가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요거니까 B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항상 왜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기본적으로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시작해 주셔야 돼요.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로 하지 말고 동각으로 할 걸 갖다가 그랬나? 아니다. 그냥 꿋꿋하게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여기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저거 필요하나? 여기를 갖다가 Y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Z라고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오래간만이라 가지고 저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삼각형에서 코사인 B라고 하는 거는 뭐였던 거다? C분의 X였던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에서 이 X를 갖다가 없애주시면 됩니다. 없애주시고 A, B, C로 표현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X제곱 더하기 Z제곱은 얼마였던 거고 C제곱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얼마였던 거고요. B제곱이었던 거고요. X 더하기 Y는 뭐였기 때문에? A였기 때문에 요 세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X를 없애주시면 되세요. 되셨어요.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에서 한번 가봅시다. 즉, 여기에서 Z는 우리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빼주시면은 X제곱 빼기 Y제곱은 얼마다? C제곱 빼기 B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얘를 갖다가 X 더하기 Y에 X 빼기, 잠깐만. 아, 아니다. 끝났네. 끝났지?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관계에서 Y는 또 A 빼기 X라고 바꿔주시게 되면은, 아, 잠깐만, X제곱 빼기 A 빼기 X의 제곱은 C 빼기 B의 제곱이다라는 요게 나오게 되잖아요. 되셨어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전개해주시면 X제곱 날라갔고요. 2AX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A제곱이 남게 됩니다. 는 C제곱 빼기 B제곱이 남게 돼요. 그래서 X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나누기 2A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다 라는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에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코사인 제2법칙은 공식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일단 책에서 소개하는 공식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A제곱은 라고 하는 게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되셨어요? 일단은 이렇게 적을게요. 삼각형 ABC에서. 근데 책에 항상 보면은 여기에 코사인 제2법칙의 또 다른 형태라고 뭐 설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은 비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형태예요. 근데 자 봐봐요. 이 두 가지 아우 나 공식 복잡해 죽겠는데 일단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공식이랑 이 공식이랑 똑같은 공식이죠. 보시면 알겠죠. 이 여기에서 코사인 A에 대해서 넘겨주고 풀어주시면 이 공식이에요. 또한 이 공식에서 EBC를 갖다가 곱해주고 넘겨주면 이 공식이에요. 이거 둘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때려 외우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공식에서도 이 세 개가 있다라면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다. 자, 이것만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내가 이 공식을 외웠다 손치자. 이 세 개를 다 외울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꼴맞춤만 해주면 되잖아요. 즉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더라.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즉 코사인 A는 여기에서도요. 세개 공식 중에서 외우려면 하나만 외워도 돼요.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B는 잠깐만. 왜냐면은 이 공식을 보자면은 빼기 A제곱
대문자고 소문자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으로 가야 되겠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공식, 두 가지 형태의 공식을 갖다가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일단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된다. 이거냐 이거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공식들,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공식들, 즉 토탈 6개인데 이 6개를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각각의 3개씩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옵션이에요. 옵션이지만은 저는 이걸 택했습니다. 이걸 택했고요. 야, 근데 너 좀 전에 적을 때 보니까 이거 그러면 책보가 아니요. 이것도 제가 지금 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외워져 있는 거는 맞는데 지금은 제가 워낙이 많이 수학만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수학을 갖다가 한 2년 동안 전혀 안 하잖아요. 얘는 머릿속에서 또 사라질 거예요. 물론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기에서 찾아내면 되죠. 그렇지만은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해 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수학 전공을 갖다가 한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다가 다른 전공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조금 수학을 다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공식이 생각이 나더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로 외웠거든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더 기억에 남는 공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로 나는 외우겠다.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외우세요. 예,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외우세요. 저는 이 공식이 훨씬 편하고 이 공식을 갖다가 외우시겠다. 그러면 저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외우는지 제가 외웠던 방법까지 설명을 갖다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걸 갖다가 지우는 동안에 오른쪽 공식에 형태만 대략 보세요. 이 뭐뭐 분의 제곱 빼기 제곱 끝. 삼각형 ABC잖아요. 즉 뜬금없이 코사인 C는 코사인 C잖아요. 삼각형 ABC잖아요. 이미 C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분모부터 생각하니까 더 쉬운 거야. 우리는 읽으니까. 즉 C랑 상관없는 2AB, 2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2AB, AB는 왜 C랑 상관없는 두 개 뽑아내면 되는 거야. 뽑았잖아요. 요게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C제곱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뽑은 요걸 뽑고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C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다시요. 코사인 A는 이 BC 뽑는 순간 B제곱 더하기 C제곱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것보다 빼기 A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2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년 만에 이게 오니까, 2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이걸로 찾아보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도야. 1대, 2대, 루트 3이야. 코사인 60은 얼마? 2분의 1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A, B, C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여기가 B가 되게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되게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게 되는 거예요. 즉 코사인 A는 즉 코사인 60도는 2 만약에 2가 헷갈렸다. 2 1 분의 4 더하기 1 빼기 3 해주시면 얼마? 2분의 2 그래서 1이다. 말 안 되잖아. 코사인 60도가 우리 어차피 알고 있는 애인데 2분의 1 맞다. 2 붙어야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어요. 되셨나요? 일단은.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만요. 이 공식을 언제 그렇게 가냐고. A, B, C 두고 난 다음에. 되셨어요? 자, 보자고요. A를 앞에 오도록 하자. A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알아.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거 공식 외우기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제 방식을 따른다면은요.
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잠깐만, 코사인 A는 여전히 BC는 뭐예요? 이웃변. 우리가 삼각형 넓이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웃변 끼인각. 여기에서도. 그래서 그냥 잠깐만, 그러면 또 끝날 거야 또. 여기에서도 이런 삼각형이 나오더라도, 물론 직각삼각형이지만은, 그래서 코사인, 만약에 여기가 B였다라고 칩시다. B는 2 이웃변. 내가 적은과 동시에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3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4분의 2, 2분의 1. 우리가 아는 요런 답이 나오겠죠. 요렇게 쓰시면은 공식 사용이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예,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공식 싸움입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7달은 다 푸시고 이제 저는 마지막 수요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